야생동물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며 벌어진 수많은 사건들. 몬태나 주가디너 마을에서도 곰과 퓨마의 출현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가족의 집에 불곰이 침입했을 때 두 마리의 진돗개가 모두를 구했습니다. 하늘과 별, 이들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가족과 마을을 지킨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이제 하늘과 별이 만든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미국의 대자연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매년 야생 곰과 관련된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 서식지 파괴 등으로 인해 곰은 점점 인간의 영역으로 내려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생곰에 의한 피해 사례를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캘리포니아의 숲길에서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불곰과 충돌한 사건으로 곰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천장을 발톱으로 긁고 내부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차주는 간신히 구조 요청을 하며 탈출했지만 차량은 폐차해야 할 정도로 파손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몬태나 주가디너 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불곰이 주택가로 내려와 부엌 창문을 부수고 침입했습니다. 마당에서 뛰놀던 어린 딸과 가족은 공포에 휩싸였고 딸을 품에 안고 급히 차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곰은 부엌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냉장고 속 음식을 뒤져 먹고 떠났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같은 마을에서 한 불곰이 뒷마당 풀장에 나타나 물놀이를 즐긴 사건입니다. 가족은 곰을 보며 충격에 빠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곰이 스스로 떠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콜로라도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입니다. 한 여성이 집에서 곰에게 습격당해 머리를 물리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구조되어 목숨은 건졌지만 그날의 충격은 그녀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곰은 인간의 영역으로 침범하면서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곰 사냥을 허가해 인간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공존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례들 중 하나는 바로 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몬태나 주가디너에서 딸과 함께 곰을 마주했던 그 사건. 그리고 저희 가족이 두 마리의 진돗개 덕분에 무사히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가 어떻게 두 마리의 진돗개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 마이클은 한때 한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마이클은 주한미군으로 3년간 복무하며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경험했고 저 역시 그곳에서의 생활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번화한 도시뿐 아니라 시골 마을에도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녀는 진돗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얀 털을 가진 대꾸는 놀라울 정도로 충직했고 할머니와의 끈끈한 유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백구가 5마리의 새끼 강아지를 낳았고 우리는 할머니를 도와 강아지들을 돌보며 점차 그들과 정을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건강 문제로 도시로 이사를 가야 했고 새끼 강아지들을 데려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새끼 강아지 2마리를 우리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너희와 잘 어울릴 것 같아. 이 강아지들이 너희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그렇게 우리는 2마리의 새끼 강아지를 입양했고 각각 하늘과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몇 달 동안 하늘과 별은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부가 되었고 그들의 영리함과 충직함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마이클은 한국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몬태나주로 돌아가 농장을 운영하는 꿈을 이루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고 우리는 곧 태어날 딸 소피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진돗개 하늘과 별도 이 여정의 중요한 동반자로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몬태나 주가디너 마을에 있는 작은 목장으로 이사했습니다. 초원이 펼쳐진 이곳은 푸른 하늘과 깨끗한 공기로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야생동물들과 가까운 삶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과 별은 이 환경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하늘은 목장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목장 주변을 경계하듯 순찰하며 가축들과 집 주변을 돌며 낯선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한밤중에는 별과 함께 집 주변을 돌며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하면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하늘은 농장에 사는 염소와 소들에게도 위협이 되는 코요테나 작은 포식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아섰습니다. 별은 농장의 조화로운 친구였습니다. 그는 소와 염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목장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별은 가축들이 불안해하거나 흩어질 때마다
그들을 부드럽게 몰며 자연스럽게 물 위로 되돌아가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차분한 태도는 목장의 모든 동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듯했습니다. 소피아와 하늘, 별의 관계는 특별했습니다. 걸음마를 배우던 시절부터 소피아가 마당에서 놀 때면 하늘은 항상 그녀 곁에서 주위를 맴돌며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늘은 누군가 소피아에게 다가오면 재빨리 반응의 곁을 지켰고, 때로는 소피아가 넘어지면 그 옆에 가만히 서서 그녀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다리곤 했습니다. 별은 소피아와의 놀이를 즐겼습니다. 그녀가 작은 공을 던지면 별은 그것을 물어와 소피아의 손에 얌전히 놓아주었습니다. 별은 소피아가 작은 손으로 자신의 털을 쓰다듬는 동안 가만히 누워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마치 소피아를 위한 휴식처가 된 것 같았습니다. 가족은 하늘과 별을 단순한 반려견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장 생활의 중심이었고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목장에서의 일상은 평화롭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우리 가족을 향해 다가오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말입니다. 1년 전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수천 에이커의 산림을 태우며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했습니다. 이 산불은 단순히 자연재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들은 공원을 벗어나 인간의 영역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곰, 퓨마, 여우, 코요테와 같은 포식자들이 목장과 주택가로 이동하며 사람들과의 충돌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가디너 마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산악 자전거를 타던 청년이 불곰의 습격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뉴스로 보도되면서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는 아기 흑곰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다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가디너 마을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 주민 윌리엄의 집에 한밤중 퓨마가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퓨마는 그의 가축을 노리며 집 주변을 서성였고 결국 그의 반려견인 세인트 버나드와 격렬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윌리엄은 아침이 되어서야 피투성이가 된 개를 발견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우리 개가 아니었다면 큰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그에게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아야 했고 윌리엄은 야생동물에 대한 불안감과 분노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곧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야생동물 관리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너무 위험하다. 불곰 사냥을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일부 주민들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자연을 사랑하고 생태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생동물과의 공존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마을은 마치 둘로 나뉜 것처럼 보였습니다. 늦여름의 따뜻한 햇살이 가디너 마을의 초원을 비추고 있던 어느 날, 에밀리는 평소처럼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이웃 마을에서 농기구를 구매하기 위해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에밀리는 부엌에서 점심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딸 소피아는 마당에서 하늘과 별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별은 마당 한쪽에 자리 잡고 여유롭게 낮잠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의 풍경이었지만 에밀리는 야생동물, 소식이 연일 이어지는 마을 분위기 탓인지 조금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별이 곁에 있기에 그녀는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소피아의 웃음소리가 들리던 그때 주변의 고요한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하늘이 갑작스레 몸을 일으켜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별도 귀를 쫑긋 세우고 마당 가장자리의 숲길 쪽을 주시했습니다. 하늘의 경계심 가득한 표정을 본 에밀리는 가벼운 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에밀리가 창문을 통해 마당을 살펴보려는 순간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코요테가 어린아이를 공격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울창한 숲길 끝에서 코요테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코요테는 천천히 마당 근처로 다가오며 신경을 곤두세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은 코요테가 다가올수록 몸을 낮추며 긴장한 자세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 이리 와. 어서 집으로 들어가자. 에밀리는 다급히 딸을 부르며 문을 열었습니다. 소피아는 에밀리의 목소리를 듣고 하늘과 별을 바라보더니 재빨리 뛰어와 에밀리에게 안겼습니다. 하늘과 별은 코요테를 마주하며 각자의 위치를 잡았습니다. 하늘은 코요테의 시선을 끌기 위해 앞으로 나섰고 별은 뒤쪽에서 코요테의 퇴로를 막는 듯 움직였습니다. 두 마리 진돗개의 협력은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코요테는 잠시 두 마리의 움직임을 주시하더니 곧 위협을 느꼈는지 천천히 숲속으로 물러났습니다. 하늘과 별은 코요테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짖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요테가 사라진 뒤
에밀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소피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하늘과 별도 에밀리와 소피아를 확인하러 다가왔고 소피아는 하늘의 목을 감싸며 고마워 하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마을에서 들려오는 야생동물 소식과 오늘의 사건이 겹치며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이 돌아오면 이 이야기를 꼭 해야겠어. 뭔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 에밀리는 하늘과 별의 고마움을 느끼며 이들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그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가디너 마을을 향해 다가오는 더 큰 위기. 그것은 아직 그림자처럼 멀리 있었지만 이미 우리 가족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늦여름의 가디너 마을은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목장을 감싸고 목초지에서는 가축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한 손에 딸 소피아를 안고 하늘과 별이 있는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소피아는 종종 하늘의 꼬리를 잡으려 손을 뻗었고 별은 그녀가 손을 내밀 때마다 가까이 다가와 등을 내줬습니다. 마이클은 목장의 동쪽 끝에 있는 울타리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이웃 주민이 근처에서 코요테를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그는 울타리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을 일과처럼 삼았습니다. 하늘과 별이 목장을 지키고는 있지만 그는 가족과 가축들의 안전을 위해 늘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울타리 쪽에서 무슨 이상은 없어? 에밀리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여. 하지만 끝까지 확인하고 올게. 곧 들어가자, 마이클이 대답했습니다. 에밀리는 소피아를 마당 한쪽에 놓고 하늘과 별이 그녀 곁에 붙어 있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여기선 너희가 소피아의 가장 든든한 보호자야. 에밀리는 두 마리 진돗개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날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소피아의 웃음소리가 울리던 마당은 어느새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몸을 일으켜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별도 귀를 쫑긋 세우고 숲 쪽을 주시하며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에밀리는 하늘과 별의 태도가 평소와는 다르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진돗개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온몸이 긴장감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순간 주변을 둘러보며 숲 쪽에서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나뭇가지 사이로 거대한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불곰이었습니다. 불곰은 천천히 집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늘과 별은 마치 이미 계획된 듯 동시에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며 낮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지만 소피아와 진돗개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곧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소피아, 하늘, 별, 집으로 들어와. 에밀리는 외쳤습니다. 곰은 하늘과 별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엌 창문 쪽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거대한 머리가 집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은 가히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부엌 안에 있는 음식 냄새를 맡은 곰은 머리를 창문 안으로 밀어넣으려 했습니다. 에밀리는 본능적으로 소피아를 안고 두 마리 진돗개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빨리 뒷문을 통해 차로 이동하며 소피아와 하늘, 별을 차 안으로 옮겼습니다. 곰은 부엌 창문을 흔들며 냄새를 따라 움직였고 집 안에서는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밀리는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잡으며 곰이 빨리 집을 떠나길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차 안에 가만히 있을 하늘과 별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곰의 뒤편으로 빠르게 이동하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별은 곰의 시선을 끌기 위해 창문 쪽에서 크게 짖었습니다. 두 마리의 조화로운 움직임은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훈련받은 팀 같았습니다. 하늘은 곰의 주위를 맴돌며 계속해서 교란했고 별은 곰의 앞쪽에서 길을 막아섰습니다. 곰은 두 마리 진돗개의 끈질긴 방해에 점점 짜증이 난 듯 보였습니다. 곰은 머뭇거리더니 결국 방향을 틀어 숲 쪽으로 천천히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과 별은 곰이 완전히 숲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뒤따랐습니다. 두 마리의 짖음은 곰이 다시는 집 근처로 오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곰이 완전히 사라진 후 하늘과 별은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이클도 하늘과 별이 지서대는 소리에 놀라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에밀리는 진돗개들의 헌신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가 없었다면 우린 어쩔 뻔했을까? 에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며 하늘과 별을 쓰다듬었습니다. 소피아는 하늘의 목을 감싸 안으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 하늘, 고마워 별. 에밀리는 마이클에게 순식간에 일어난 그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마을로 퍼졌고 하늘과 별은 단숨에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돗개의 용맹함과 충직함에 감탄하며 그들을 가디너 마을의 수호자로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야생동물과의 공존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에밀리와 마이클은 하늘과 별의 사례를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쓰레기 관리와 울타리 강화 같은 야생동물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움만으로 결정을 내리지 말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에밀리는 마을 회의에서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늘과 별은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지키는 수호자이며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곰 사건 이후 가디너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에밀리와 그녀의 가족이 겪은 일은 마을 주민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고 진돗개 하늘과 별의 용맹함은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활약이 전해지면서도 곰과 같은 야생동물이 인간 영역으로 침범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부는 제한적인 불곰 사냥을 허가했고 이를 환영하는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는군요. 우리 가족과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해질 거예요. 한 주민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곰 사냥 허가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곰 사냥을 강력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환경단체들은 불곰이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사냥이 결국 자연 균형을 무너뜨릴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에밀리와 마이클은 이 논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과 별 덕분에 가족이 안전할 수 있었던 에밀리네 가족은 곰 사냥의 찬성과 반대 사이에서 더 큰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작정 사냥을 허용한다면 우리는 자연과 더 멀어질 뿐이야. 하지만 안전도 중요해. 에밀리의 생각은 점점 하늘과 별의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마리의 진돗개는 단순히 곰을 쫓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보호하며 자연의 일부로서 조화롭게 움직였습니다. 에밀리는 하늘과 별이야말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느꼈습니다. 마이클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존을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위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과 별의 행동처럼 자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안전을 지키면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을 겁니다. 에밀리와 마이클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야생동물과의 공존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곰 사건 이후 느낀 경험과 하늘과 별이 보여준 영감을 바탕으로 몇 가지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 첫째는 쓰레기 관리였습니다. 곰을 비롯한 야생동물들은 대부분 음식 냄새에 이끌려 인간의 영역으로 내려옵니다. 에밀리와 마이클은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곰이 접근할 수 없는 쓰레기통을 보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많은 주민들이 즉각 동의하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축 보호 울타리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주민들에게는 야생동물의 침입이 큰 문제였습니다. 마이클은 외양간과 가축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울타리 설치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장에 울타리를 보강한 사례를 보여주며 주민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는 보호동물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에밀리는 하늘과 별의 활약을 바탕으로 진돗개 같은 보호동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진돗개 같은 충직한 개들은 가족과 가축을 지킬 뿐 아니라 야생동물에게 과도한 공격성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경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단체도 에밀리의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야생동물을 단순히 제거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인간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으려는 에밀리의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단체는 주민들에게 곰의 생태적 역할과 행동 패턴을 알리는 워크숍을 열었고 에밀리는 강연자로 나서 하늘과 별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생동물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우리의 영역을 잘 관리한다면 공존은 가능하다는 것을 하늘과 별이 보여줬습니다. 에밀리와 마이클의 노력, 그리고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협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관리가 강화되면서 곰이 마을에 내려오는 빈도가 현저히 줄었고 가축 보호 시설 덕분에 퓨마와 코요테로 인한 피해도 감소했습니다. 하늘과 별은 여전히 마을의 영웅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진돗개의 충직함과 용맹함에 깊이 감탄하며 점점 더 많은 가정이 진돗개와 같은 보호동물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하늘과 별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피아는 하늘을 따라다니며 꼬리를 잡으려 했고 별은 소피아가 손을 내밀 때마다 조용히 누워 그녀의 손길을 받아주었습니다. 에밀리는 이 평화로운 순간이 하늘과 별의 헌신 덕분에 가능하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이해로 자연과 공존해야 해. 하늘과 별이 그 길을 열어줬으니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할 때야.
하늘과 별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가디너 마을과 가족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지 한 마을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더 큰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자연과 공존하며 얻은 감동,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우리가 잊고 있던 따뜻한 순간들을 찾고 싶다면 감동 맛집과 함께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